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오늘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6년 2월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발견을 했는데요. 도파민 D1 수용체를 차단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D2 수용체를 차단하면 오히려 학습이 향상되는 겁니다. 변화하려고 애쓸수록 뇌의 특정 회로가 작동해서 현재 상태에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베그너는 흰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흰 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자기계발서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요. 만성적 무기력 상태에서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 활성도가 10%에서 4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건강식 먹고 책 읽겠어 라고 다짐하는 순간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뇌로 불가능한 계획을 짜고 있는 셈이죠. 더 심각한 건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2025년 12월 조지타운 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요. KCC 뇌 단백질 수치가 변하면 도파민 신경세포의 발화 속도가 달라지면서 보상 연결 형성이 예상보다 빠르거나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같은 자극에도 반응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대되던 일들이 지금은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꺼진 상태죠. 여기서 역설이 시작되는데요. 그럼 더 노력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강한 의지로 무언가를 강제할 때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게 다시 전전두엽 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라고 자책하는 순간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변화를 더욱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2026년 3월 도쿄대학 연구팀이 일본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자기 비판이 강한 그룹은 업무 성과가 평균 이하였고 자기 연민을 실천한 그룹은 정신 건강과 업무 성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됐습니다. 자책할수록 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력하는 노력을 멈추는 거죠. 지금 당신 방을 한번 보세요. 바닥에 옷가지들이 널려 있고 책상 위는 며칠 된 컵들로 가득하고 침대 시트는 언제 갈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일 겁니다. 보통 자기계발서는 여기서 당장 일어나서 정리하세요 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면 진작 했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관찰만 하는 겁니다. 아, 바닥에 옷이 있네. 책상에 컵이 있네. 판단하지 말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판단 없이 관찰만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옷을 집어들고 치워야지 라고 다짐하지 않았는데 컵을 싱크대로 가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APA 심리학 모니터에서 소개된 캘리포니아 대학 웬디 우드 교수의 연구를 보면요. 습관 기억은 천천히 형성되고 천천히 사라지기 때문에 순수한 의지력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환경을 재설계해서 원하는 행동은 쉽게, 원하지 않는 행동은 어렵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운동해야지라고 의지를 발휘하는 대신 운동화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는 것처럼요. 의사결정을 환경이 대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씻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머리를 감고 깨끗하게 면도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게 언제인지 모르실 겁니다. 여기서도 역설이 작동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있지? 라고 자책하는 순간 더 씻기 싫어지거든요. 2015년 11월 그리스 판테이온 대학 연구팀이 1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 연미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 연민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게으른 인간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뇌는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 그래서 씻는 것조차 버거운 거야. 자책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뇌는 위협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목표 없이 기대 없이 판단 없이 그냥 경험하려는 마음으로 화장실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노력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고 2025년 현대 신경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뇌의 작동 원리예요. 뇌는 강제에는 저항하지만 초대에는 반응합니다. 목표 설정에서도 같은 역설이 적용되는데요. 모든 자기개발 콘텐츠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고 하죠. 올해 안에 10kg 감량, 6개월 안에 토익 900점, 3개월 안에 이직,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 중심 목표가 미래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킬로그램 빼기는 목표지만 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거든요. 전자는 현재를 부정하지만 후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긍정 확언이고 뇌는 거짓말을 알아챕니다. 대신 질문을 던져보세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지금 뭘 할까? 이 질문의 위력은 엄청난데요. 답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겠지, 산책하겠지, 일찍 자겠지, 이런 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요.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 정체성을 실천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초대인 셈이죠. 작은 습관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영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임원 대상 연구를 보면요. 새로운 습관을 기존 루틴에 붙이는 습관 스태킹 기법을 사용한 그룹이 독립적으로 습관을 만들려고 한 그룹보다 64%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 대신 양치질하고 나서 바로 물 한 잔 마시기로 설정하는 거예요. 양치질은 이미 자동화된 습관이니까 거기에 새로운 행동을 붙이면 의지력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뇌는 이미 작동 중인 루틴에 뭔가를 추가하는 걸 훨씬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습관을 너무 크게 시작하는 거죠. 2025년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아주 작은 버전의 습관으로 시작한 리더들이 야심찬 목표로 시작한 사람들보다 7배 더 높은 장기 습관 유지율을 보였습니다. 매일 30분 운동이 아니라 운동복 입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옷만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 입었는데 5분만 걸어볼까 하게 되고 그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는 겁니다. BJ 포그가 말하는 타이니 헤빗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크기로 시작하면 뇌가 저항하지 않거든요. 2026년 초 CNN에서 소개한 키스톤 습관 개념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찰스 두히그가 대중화한 이 개념은 하나의 기초 습관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매일 힘 운동을 하는 습관은 단순히 근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강한 선택들을 더 쉽게 만들죠.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환경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하는데요. 2025년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을 전략적으로 수정한 리더들이 58% 높은 습관 성공률을 보였거든요. 운동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디지털 방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업 공간을 재배치하는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왜 이게 작동할까요? 2026년 습관 형성 과정에 대한 최신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이미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력에 의존하는 건 가장 빠르게 번아웃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 박사의 자아 고갈 연구가 보여주듯이 자기 통제력은 성격 특성이 아니라 근육처럼 작동해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치거든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결정 과부하, 감정적 긴장, 심지어 배고픔까지 의지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환경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간 관리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2025년 임원 300명 대상 연구에서요. 새로운 습관을 위해 특정 시간 블록을 예약한 사람들이 틈틈이 끼워 넣으려고 한 사람들보다 3.2배 더 높은 유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전 9시 이전에 핵심 습관을 완료한 사람들이 10%의 성공률을 기록했죠. 언제 시간 나면 할게는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달력에 박아놓고 회의처럼 취급해야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의 실행 의도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매일 다시 협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운동할까 말까? 이 질문을 매일 하는
순간 이미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대신 월요일 아침 7시는 운동 시간이라는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결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 설계가 의지력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실패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요. 2026년 2월 습관 형성 연구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데이터가 아니라 증거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역시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증거로 말이죠. 하지만 넘어진 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놓쳤을 때 망했어 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버려 두는 것과 어제 못했네, 오늘 다시 해야지라고 즉시 복귀하는 것의 차이가 1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습관이 정체기에 빠지는 이유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연구 리뷰에 따르면요. 정체기는 뇌가 행동을 의식적 노력에서 자동화 모드로 전환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자동화돼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없어 라고 판단하고 그만두는데 사실 바로 그 순간이 습관이 진짜 뿌리 내리는 시점입니다. 수치심이 습관을 망치는 메커니즘도 봐야 해요. 2025년 7월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3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자기 연민과 심리적 결과 사이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반복적 부정사고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계속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걱정과 반추가 자기 연민과 심리적 증상 감소 사이를 유의미하게 매개한다는 겁니다. 체험적 회피와 마음 챙김도 중요한 매개 변수로 나타났는데요.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지고요.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변화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도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전전두엽의 의식적 처리에서 기저핵의 자동 행동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데요. 2025년 미니 리뷰에서 소개된 것처럼 이 전환이 바로 습관 형성의 본질입니다. 신경 경로가 점점 효율적이 되면서 반복할 때마다 에너지와 의식적 주의가 덜 필요해지는 거죠. 80세까지도 작동하는 이 능력은 당신의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재설정된 것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올바른 입력을 주면 회로는 다시 배선됩니다. 2026년 현재 습관 형성이 10년 전보다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주의력이 분산되고 스트레스가 일상화되고 동기부여가 불안정한 환경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력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을 버리고 시스템과 환경을 설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2026년 4월 습관 형성 가이드를 보면요. 단순한 워크플로우를 제안합니다. 선택하고, 축소하고, 고정하고, 마찰 제거하고, 추적하고, 빠르게 재시작하고, 주간 리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2025년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습관 형성 기법을 채택한 사람들이 장기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50% 더 높았는데요. 여기서 일관됨이 완벽함과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5일하는 것도 일관성이에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속도죠. 사회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조직행동저널 연구를 보면요. 리더가 새로운 습관을 눈에 보이게 실천할 때 팀원들이 그 습관을 채택할 확률이 0.4배 높아졌습니다. 이 리더십 전염 효과는 특히 의사소통, 시간관리, 지속적 학습 관련 습관에서 강하게 나타났죠. 혼자서 변화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시도하는 걸 말하고 같이 할 사람을 찾고 서로 지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환경 설계의 일부입니다. 구조적 지원을 구현한 조직은 전체적으로 41% 더 높은 습관 채택률을 보였거든요. 습관을 온보딩 과정에 통합한 조직은 6개월 후에도 37% 더 높은 행동 유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생존 모드에서 성장 모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필요한 건 올바른 입력과 환경뿐이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허용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관찰하세요. 강제하지 마세요. 대신 초대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관성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침대를 정리하고 샤워하고 분 걸었다면 그게 승리예요. 내일도 그렇게 하세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나 달라졌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날까지 노력하지 말고 그냥 흐르세요.